자네는 스님이라 그런지 무서웠을 텐데도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귀신 붙은 돌들과 항아리 근처에 다가가고. 스님인 A씨는 6.25 남북전쟁 당시 최전선에서 싸우던 참전 용사였는데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우연히도 남북전쟁에서 함께 싸우던 전우를 만나게 됩니다. 서로의 생사도 모른 채 살던 둘은 이 우연이 너무나 반가웠고, 전우였던 B씨는 스님 A씨에게 이 근처가 자신의 집이니 집에 가 술 한잔하며 얘기 좀 하자 제안합니다. 그렇게 B씨가 사는 마을에 들어설 때쯤부터 A씨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지만 일단 B씨의 집에 도착했고 B씨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며 이상한 기분을 떨쳐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 B씨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게 된 A씨는 밤이 깊은 새벽, 문 밖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소리를 따라 집안을 둘러보는데요. 소리의 출처를 확인한 A씨는 매우 놀랐다고 해요. 이 이상한 울음소리는 이 집안에 있는 돌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국 부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6.25 당시 참전용사였던 A씨는 지금은 스님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지하철에서 남북전쟁 때 함께 싸웠던 전우 B씨를 만나게 돼요. 이 둘은 서로 전쟁 당시 최전선에서 싸우다 부상병으로 육군병원에서 만난 사이였는데 고양이 같아서인지 다른 부산병들보다도 더 빨리, 유독 더 많이 친하게 지냈었다고 해요. 전쟁이 끝나고 제대 후 서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잊혀졌고 가끔 생각이 나더라도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A씨는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B씨도 죽었을 테지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갔었는데 정말 우연히도 지하철에서 서로를 만나 알아보게 되며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쉬웠는지 B씨는 A씨에게 여기 근처에 자신의 집이 있으니 함께 가서 술이나 한잔하며 좀 더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 물었고 A씨는 흔쾌히 승낙을 해요. 그렇게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B씨의 동네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부터 A씨가 뭔가 모를 이상한 기분이 계속해서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 상태로 B씨의 집에 도착을 하는데 도착했을 때 B씨의 아내는 빨래를 다듬이질 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다듬이질을 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돼서 아내와 인사를 나눌 때 다듬이질하는 이 도구를 눈으로 살펴보는데요. 이 아내가 다듬이질을 하는 다듬이돌이 이렇게 흔히 보는 이 동그란 형태의 돌이 아니라 네모난 사각 기둥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았죠. A씨와 B씨는 밤이 늦도록 술을 마시며 떠들다가 잠시 B씨가 집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제서야 이 집의 주춧돌, 디딤돌이 모두 아까 본 다듬이돌과 같은 종류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건 역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시했죠. 다시 방으로 들어와 보니 B씨가 어느샌가 자리를 펴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고 A씨가 B씨의 옆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문득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누군지도 모를 한 여자가 슬프게 우는 소리였어요. A씨는 잘못 들었나 싶어 잠시 귀를 기울이는데 이 울음소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들려왔죠. 처음엔 B씨의 아내가 저리 슬프게 우는가 싶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이건 우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딸 일본어로 계속해서 아프다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던 A씨는 옆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저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보는데 B씨는
아, 저거 가끔씩 나는 소리니까 신경 끄고 잠이나 자세 라며 되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다시 잠을 자는 겁니다. 이 말에 A씨도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이게 또 한 번 듣고 나니까 그 소리가 자꾸 신경 쓰고 자꾸 들려오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A씨는 마루로 나와 유심히 소리를 들으며 어디서 이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는 아까 그 아내가 다듬이질했던 다듬이돌 근처에서 나고 있었어요.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조심스럽게 다듬이돌 근처로 다가가 보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뚝 끊겨버립니다. 소리가 뚝 끊기자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보는데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이제 소리가 안 나겠지 하고 생각한 A씨가 다시 방으로 들여고 발을 떼던 순간 이번엔 부엌에서 아츠이 아츠이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A씨가 재빨리 부엌에 들어가 보는데요. 이번 소리는 항아리 근처에서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아리 근처에 다가가자 또다시 소리가 뚝 끊겨버립니다. 이날 A씨는 밤새도록 들려오는 이 울음 섞인 일본어 소리에 한숨도 잘 수 없었다고 해요. 날이 밝고 아침이 되자 방에서 나오게 되는데 B씨의 아내와 아이들이 A씨 눈치를 살피며 막 수근수근 대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스님이었잖아요. A씨는 이 집에 분명 무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용히 B씨를 불러 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A씨의 답답에 결국 B씨가 한숨을 내쉬며 얘기를 해주는데요. B씨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이름은 비석마을. 이곳은 현재도 아미동 비석마을로 불려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의 공동묘지터였던 이 마을은 6.25 당시 피난민들이 몰려와 이 공동묘지의 터를 잡아 피난촌이 형성되었던 곳이었는데요. 피난민들이 가진 것 하나 없이 이곳에 집을 짓고 터를 잡기 위해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이 공동묘지를 밀어버리고 묘지에 비석을 깨 이걸로 집을 짓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용을 했다는 것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유골함은 집안의 항아리 대용으로 사용했죠. 이건 B씨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6.25 전쟁 이후 군 제대 후 이 마을로 오게 된 B씨 역시 처음엔 알 수 없는 소리에 무척이나 놀랐었다고 해요.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알아보는데 놀랍게도 마을 곳곳에 있는 네모난 돌들 사이에서 나는 소리였고 그건 비석이었죠. 마을에서 사용하던 이 항아리는 유골을 담는 유골함이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B씨는 한동안 무서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이란 게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맞는지 이런 일들도 이곳에서 살면서 시간이 지나자 적응이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까지 이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가족들은 적응을 해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혹여나 지금처럼 손님이 오게 되면 이 손님들이 이상한 소리에 무서워 하루도 못 버티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A 자네는 스님이라 그런지 무서웠을 텐데도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이 귀신 붙은 돌들과 항아리 근처에 다가가고 무엇보다 하룻밤을 버텼다는 게 놀랍더구만 이라 얘기해 줍니다. A씨가 궁금해졌죠. 지금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굳이 이 귀신 나오는 동네라는 걸 알면서도 이곳에 계속해서 살고 있는지. 그 말에 B씨가 담담하게 대답했다고 해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간혹 이상한 것들이 또 보이기도 해도 그들이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적응하고 나니 괜찮아졌다라고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아미동 비석마을이었는데요. 여기가 부산의 천마산 까치고개 아래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6.25 당시 피난민들이 이 일본인 공동묘지의 터를 잡으면서 묘지를 밀어버리고 공동묘지에 있는 비석들로 집을 지었고 이 비석에 글이 새겨져 있는 부분들은 주로 주춧돌이나 디딤돌, 다듬이돌로 사용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 마을의 이름도 비석으로 만든 마을이라고 해서 비석마을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비석들을 사용해 지은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진짜로 글씨가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이 비석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다듬이돌, 주춧돌, 디딤돌 등으로 사용한 이 비석들에서 밤이면 아프다고 우는 소리가, 또 뜨거운 물을 붓거나 끓이는 유골 항아리에서는 뜨겁다는 소리가 밤마다 들려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의 기모노나 유카타를 입은 일본 귀신도 자주 보인다고 합니다. 스님 A씨가 밤새도록 들었던 그 울음소리, 그건 정말 아미동 비석마을에서 떠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일본인 혼령들이었던 것일까요? 1950년 6.25 전쟁으로 피난민들이 부산의 까치산 아래에 있는 일본인 공동묘지에 터를 잡게 되었는데요. 공동묘지에 있던 비석과 유골 항아리 등으로 만들어진 마을에선 매일 밤마다 고통받는 묘비의 주인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아미동 비석마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